안녕하십니까?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바다 건너 미국의 이야기로 시작하려 합니다. 최근 미국 사회보장국이 7천만 명에게 발송한 연금 안내 편지, 하지만 그 안에는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진실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금기금은 사실상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은퇴 후의 삶을 사회보장연금에 의지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공포 조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혹하고 단단하며 부정할 수 없는 수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정부가 당신이 절대로 듣기를 원치 않는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7천만 명의 미국 은퇴자들이 사회보장제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아마 거리에는 큰 혼란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이것이 바로 미래의 경고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을 말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왜 이 제도가 필연적으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평생 일하면서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낸다. 그 돈은 내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에 차곡차곡 쌓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붙어 불어난다. 그리고 내가 은퇴하면 그 돈을 돌려받는다.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부과 방식, 즉 페이에즈유고 시스템입니다. 오늘 당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간 연금보험료는 당신의 미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지금 이 순간 현재 은퇴한 세대의 주머니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연금을 지금의 당신이 내는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 연금을 받는 은퇴자보다 돈을 내는 젊은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인구 피라미드 구조 위에서만 성립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듯 피라미드의 맨 아랫단을 받쳐줄 새로운 사람이 부족해지면 시스템 전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피라미드의 아랫단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는 은퇴자 1명을 부양하기 위해 16명의 근로자가 돈을 냈습니다. 16대 1. 수학적으로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1960년대에는 5대 1로 줄었지만 여전히 지속 가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3, 4대 1까지 떨어졌고 오늘날에는 겨우 2, 8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 되면 이 숫자는 2대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피라미드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보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구조적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미국보다 훨씬 더 가파른 인구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약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이 되면 근로자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1대 1 구조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위기는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의 예고편에 불과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신탁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속여온 거대한 거짓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마치 어딘가에 이자를 불리며
당신의 은퇴 자금을 위해 안전하게 보관된 거대한 돈 항아리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신탁 기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계상의 허구이며 정부가 스스로에게 쓴 차용증서에 불과합니다. 이 사기극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지급하는 연금보다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았습니다. 이 막대한 흑자, 즉 남는 돈을 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현명하게 투자했을까요? 안전한 곳에 보관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그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다른 정부 프로그램으로, 온갖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텅 빈 신탁기금 계좌에 미국 국채라는 종이 조각을 넣어두었습니다. 이 국채의 본질은 자산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정부가 미래의 정부에게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은 마치 당신이 저축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해 써버리고 그 빈 통장에 나 자신에게 빚짐이라고 쓴 메모지를 넣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한 종이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보장국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허울뿐인 신탁기금은 2033년에 완전히 고갈됩니다. 먼 미래가 아닌 불과 9년 뒤의 일입니다. 2033년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기금이 영원히 되는 순간 사회보장제도는 오직 그해에 거치는 세금만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된 연금의 77%밖에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매달 2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면 실제로는 약 154만 원만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소득원이 없는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에게는 하룻밤 사이에 23%의 소득이 삭감되는 재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2033년이라는 예측은 앞으로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며 심각한 금융위기가 없다는 가정하에 나온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었고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으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위기의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9년간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 시점은 2030년, 2028년, 어쩌면 2026년으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설령 기금이 2033년까지 버틴다 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구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역사상 가장 큰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대거 은퇴하고 있습니다. 매일 1만 명씩 은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양해야 할 다음 세대는 훨씬 작습니다. 출산율은 수십 년간 하락해왔습니다. 연금 시스템을 떠받칠 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보이십니까? 더 많은 은퇴자, 더 적은 근로자, 정체된 임금, 치솟는 물가. 이 수학 방정식은 어떤 방법으로도 풀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세금을 올리거나 연금을 깎거나 무슨 수를 써서든 제도를 유지하겠지라고 말할 겁니다. 네, 아마 무언가를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의 세율을 15%, 18%, 20%로 올리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이미 학자금 대출과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그들의 월급에서
더 많은 돈을 빼앗아 은퇴 세대를 부양하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악몽 같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 은퇴 연령 상향입니다. 현재 67세인 정년 퇴직 연령을 70세, 72세, 75세로 계속 늦추는 겁니다. 65세의 건설 노동자나 간호사에게 죄송하지만 은퇴하려면 10년 더 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일터에서 죽으라고 강요하는 셈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 연금 수급액 삭감입니다. 모두가 받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연금액도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준입니다. 여기서 더 삭감한다면 수백만 명의 노인들을 빈곤층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음식과 약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비극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소득기준 수급 제한입니다. 다른 은퇴 자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금을 주지 않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이것은 재앙입니다. 이는 평생연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한 배신이며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을 벌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축할 유인을 파괴하고 모든 국민을 정부에 의존하게 만드는 도덕적 해이를 낳을 뿐입니다. 모든 선택지는 정치적으로 맹독성이며 경제적으로 파괴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연금개혁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만지려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문제를 인정하는 순간 끔찍한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결말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위기가 터질 때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입니다. 기금이 완전히 고갈되고 연금 삭감이 불가피해지는 순간 그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부가 돈이 없을 때 항상 하던 짓을 할 겁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찍어내 연금 기금을 메울 것입니다. 돈을 찍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신의 연금 통장에는 약속된 금액이 찍힐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극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200만 원을 받아도 식료품 가격은 2배로 뛰고 월세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구매력은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금이며 공식적인 삭감 없이 실질적으로 당신의 연금을 삭감하는 가장 교활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세 미만이라면 정말로 이 연금 제도가 당신이 은퇴할 20에서 30년 뒤에도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제는 사회보장제도가 당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영원히 될 것이라고 가정하십시오. 은퇴 후 필요한 모든 돈을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둘째,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의 마법이 당신의 편이 되어줄 시간이 늘어납니다. 셋째,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한국의 경우 연금저축펀드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십시오. 인플레이션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자산, 즉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다섯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자산, 산업,
지역의 걸처부를 분산시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여섯째, 가능하다면 더 오래 일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65세 은퇴는 과거의 꿈이 되었습니다. 70세, 75세까지 파트타임이든 프리랜서든 소득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유료 비용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은퇴 계획에 조용한 암살자는 바로 유료비입니다. 건강보험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여덟째,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지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생활비가 높은 대도시에 머무는 것보다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째, 부채를 청산하십시오. 빚을 진 채로 은퇴하는 것은 재앙의 시작입니다. 은퇴소득은 생활비에 쓰여야지 빚을 갚는 데 쓰여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부모님 세대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들의 은퇴 계획을 확인하고 현실을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파산은 곧 자식 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금융에 대해 교육하십시오.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십시오. 이 지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드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처럼 65세가 되어서야 연금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정부에 깨진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은퇴 전략을 세울 시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재정적 미래에 대해 온전한 책임을 질 때 당신은 비로소 강력해집니다. 정치인이나 관료, 망가진 시스템의 자비에 목을 매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물론 더 힘들고 더 많은 절제와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안은 거짓된 희망 끝에 찾아오는 파멸적인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오늘 알게 된 이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딱거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다가오고 있으며 당신의 은퇴는 바로 지금 당신이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